창원시가 창원 NC파크 사망사고와 백화점 폐점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인을 위해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지역상인들의 반응은 어떤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16일까지 스승 존경, 제자 사랑 주간을 운영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경남 곳곳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한 분을 만나봅니다. 장애 때문에 못하는 것은 없다는 선생님, 시각장애를 듣고 교단에선 안재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와 노동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는 또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창원 마산 지역 상권이 연이은 악재로 깊은 침체에 빠졌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에 이어 NC다이노스의 홈 경기까지 중단되면서 상권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창원시가 대책으로 30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계획을 내렸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마산 앞포구 창동에서 30여 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서문병채 씨. IMF 때보다 더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연신 한숨입니다. 지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상권 침체의 시작은 지난해 6월 말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폐점입니다.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NC다이노스의 홈 경기까지 중단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극에 달했습니다. 많게는 매출이 1년 전보다 40% 이상 떨어진 곳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당장 몇 경기 안 했을 때 지금 경기가 한 30% 40% 줄었다 하거든요. 경기 있는 날과 경기 없는 날에 차이가 엄청납니다. 매출 차이가. 그래서 지금 뭐 합성동도 그렇고 산호동도 그렇고 지금 마산이 지금 갑자기 지금 두 개의 큰 그 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엎친도 완전히 엎친데 겹친데. 창원시는 총 300억 원 규모의 상권 활성화 지원책을 내놨습니다. 비가림 시설 개보수 작업과 상권 홍보, 소상공인 육성 자금과 대환대출 이자 지원이 담겼습니다. 소상공인이 여러 가지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1년에 어떤 NC파크의 사고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저희가 금융을 이제 조금 자금을 지원을 해서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희망을 드리는.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상인들은 단순한 인프라 개선보다 실질적인 매출을 회복시키는 방안과 유동인구를 늘리는 시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 시설 현대화 사업보다는 소상공인 대출 확대, 지역 상품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같은 데 현대 시설을 해놓는다 해서 지금 그 뭐 장사가 안 되는데 현대 시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전에 몇 고로 뭐 하드를 만들어갖고 뭐 조금씩 뭐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갈 수 있게 해갖고 삽목도를 하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마산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상권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보여주기식의 계획이 아닌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상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과 교사가 정치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노동조합과 경상남도청 공무원 노동조합,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경남지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는 1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의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과 교사도 국민이고 노동자라며 정치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경찰관과 교도관 등 모든 공무원이 노조할 권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 주 4일제 도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협의회는 모든 대선 후보에게 요구안을 공약으로 반영해달라고 정책 질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가 오는 29일부터 4일간 창원 성산아트홀과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합창제에는 미국과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4개국 4개 팀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10개 합창단이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31일에는 창원 상남분수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야외 콘서트가 열릴 계획입니다. 그동안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 주관으로 매년 열리던 코리아 합창제는 올해부터 경상남도가 주최하고 경남국제합창조직위원회, 경남합창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로 격상돼 열립니다. 창원 NC파크에서 발생한 구조물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야구장 공사를 맡았던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14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A 감리업체를 압수수색해 이번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된 루버 설치와 관련한 서류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업체는 창원 NC파크 건설 당시 공정부터 준공될 때까지 공사를 관리한 업체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유공교원 정부 포상과 교육감 표창 수여식이 15일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진주 가저초등학교 류영애 교장이 홍조 근정 훈장을, 함안 호암초등학교 손형화 교장 등 4명이 대통령 표창, 창원 경화초등학교 안선희 교장 등 6명이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 통영 광도유치원 김영옥 교사 등 176명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을, 창원 용호고등학교 정미영 교사 등 190명이 교육감 표창을 받았습니다. 매년 스승의 날 열리는 수여식은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현장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열리고 있습니다.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교권 존중과 스승 공경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경남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상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되어서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학생들과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통해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스승의 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뜻깊은 선물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잘 가르쳐주셔서 쉽게 드리고 싶었기도 하고 공부도 잘 가르쳐주셔서 공부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는데 이렇게나마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다면 해보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쌤한테 이제 응원의 말 한 번씩 하는 거, 항상 선생님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5월 15일은 제44회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한 분을 소개합니다. 시각장애를 듣고 교단에 선 선생님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고 영석, 준범 목소리로 출석을 확인합니다.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안지영 선생님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신체적 불편함을 이겨내고 임용시험에 합격해 교단에 선 지 어느덧 7년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어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오늘 수업 내용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그리고 글쓰기 과정이 무조건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 아니다.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건 점자 정보 단말기입니다. 수업 진행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목소리와 발음이 또렷해 오히려 수업에 집중이 잘 된다는 아이들. 안 교사는 교단에 서기 전 성악원에서 발음과 발성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 말합니다. 보이는 행동이나 혹은 목소리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라는 부분을 많이 인식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학생들과의 관계를 얘기하자면 사실 오히려 학생들은 그 주변의 어른들과는 반대로 오히려 편견이 없어요. 일관성 있고요. 그냥 장애가 있든 없든 그들에게 그냥 교사거든요. 하지만 장애 교사로서 느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장애 그 자체 때문에 못하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거든요. 그냥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는 것들이 많은 거지. 그래서 장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어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좀 가장 어려울 때가 많고, 그런 걱정 때문에 뭐 학교에서 담임이나 주요 업무나 이런 것들에 맞지 못하는 경우도 좀 많고,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원 인력의 불안정성, 어떤 고용 환경이 일정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인력이 공백이 생겨가지고 뭐 그만뒀는데 바로 충원을 못해서 수업을 혼자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 생활 지도를 혼자 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불편한 조건에서도 언젠가 맡게 될 담임교사가 되기 위해 다양한 수업 방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육이라든지 AI 활용 교육 이런 것들이 좀 화두에 중요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익히면서 시력이 없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 교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무엇이든 하나의 꿈을 가지라고 전했습니다. 학생의 한계보다는 가능성에 집중하는 교사가 되자 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잘하는 것들이 다르고 각자 어떤 좋아하는 것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본인의 개성이라든지 더 잘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부산시가 15일 오전 신용보증기금, 부산경제진흥원,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 기업 분석 시스템 바사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정책 지원의 객관성을 높여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데이터 기반 행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총 사업비 420억 원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농촌협약 공모사업은 정부와 합천군 간 협약을 체결해 국비 예산을 5년간 지원받아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 누구나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생활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을 정부와 협업해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침체된 남부지역에 5년간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남부재생 활성화 지역을 주제로 삼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쌍백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등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